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리버풀이 나폴리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나폴리에게 있어선 시즌 첫 번째 패배였어요. 여기에서 김민재의 모습이 아쉬웠다. 아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괜찮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보단 전체적인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상대였던 리버풀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요. 리버풀은 이렇게 4-3-3 포메이션으로 소개됐지만 실제로 공격을 할 때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좌우측의 밸런스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거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풀백들의 움직임인데요. 왼쪽 풀백인 치미카스는 완전히 전방까지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는 훨씬 아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방에서 변칙적인 3백 밸런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에는 티아고와 파비뉴가 위치하는데 우측 중미인 밀너는 보다 전방에 가담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피로미누가 약간 내려오면서 두 명의 공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잦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3-2-5 포메이션처럼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놀드도 한 칸 올라오면서 2-3-5가 되는 시기였어요. 여기에서 좌우측 풀백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리버풀은 좌측에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티스 존스하고 치미카스 둘 다 굉장히 측면 위주로 움직이면서 이 지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요. 나폴리 입장에선 오른쪽을 공략당하는 셈이죠. 여기에 있는 선수는 디로렌초인데 보시다시피 얘는 일단 윙어인 커티스를 전술적 마크맨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치미카스를 잔뜩 올리면서 숫자를 하나 더 추가했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오른쪽 윙어로 나온 폴리타노나 오른쪽 중미로 나온 앙귀사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발로 나왔던 폴리타노는 상당히 괜찮은 수비 가담을 보여주면서 여기 공격 전개를 막는 데에 많은 보탬을 줬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폴리타노가 로사노로 바뀌고 다른 지역의 선수들도 여러 명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건 체력적인 문제가 컸을 것 같아요. 경기 템포 자체도 꽤 빨랐고 몸싸움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상당히 지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뀐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렇게 선수들이 바뀌면서 잘 막고 있던 우측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점 장면은 아니고 그보다 이전 상황인데요. 지금은 코나테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아놀드가 센터백 라인에 위치하면서 3백 밸런스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5 포메이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치미카스가 꽤 높은 공간으로 올라가서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렌초는 커티스를 대신해서 윙어 자리로 들어온 누니에스 때문에 약간 안으로 좁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로사노가 치미카스를 잡아주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코나테가 반다이크한테 볼을 넘기면서 나옵니다. 나폴리 선수들의 위치를 봤을 때 반다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가 않죠. 그럼 여기에서 나폴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냐? 일단 볼이 반다이크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로렌초가 치미카스를 잡으러 측면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로사노와 오시멘이 각각 반다이크와 티아고를 하나씩 잡으러 간다. 그랬다면 아마 깔끔하게 막혔을 거예요.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로사노와 오시멘의 마크맨은 서로 바뀌어도 괜찮았는데요. 중요한 건 둘이 각각 하나씩 맡아서 잡아주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시멘과 로사노가 둘 다 반다이크를 막으러 튀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티아고한텐 공간을 내주게 됐죠. 이렇게 둘이 다 나갔으면 패스라도 끊을 수가 있어야 됐는데 반다이크가 이걸 보고 적절하게 넘겨주면서 이 패스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티아고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은돔벨레가 가서 막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뒤에 있는 누니에스한테 볼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물론 누니에스의 뒤에는 웨스티고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방 수비수인 얘한테 누니에스를 1대1로 맞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는데요. 만약 얘가 1대1에서 져서 뚫리게 되면 그대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미카스를 잡으러 가던 로렌초가 이 누니에스 수비를 돕기 위해서 다시 좁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니까 다시 그 치미카스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누니에스가 다시 측면으로 볼을 투입하면서 치미카스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도 나폴리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크로스가 투입이 되기는 했지만 반대편에서 이걸 걷어낼 수는 있었단 건데요. 문제는 이게 똑같이 한 번 더 나왔단 겁니다. 지금은 엘리엇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치미카스가 손을 들고서 자기한테 넘기라고 어필을 하고 있죠. 사실 바로 넘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엘리엇은 파비뉴한테 넘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았는데 파비뉴 앞에 나름대로 공간이 꽤 열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오시멘이 재빠르게 달라붙어서 파비뉴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순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아까랑 똑같습니다. 반다이크를 마크할 수 있는 선수가 없게 됐죠. 볼을 받은 코나테가 반다이크한테 넘기면서 아까와 똑같은 그림이 다시 연출됐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선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사노입니다. 지금은 티아고 쪽을 잡고 있는 중인데 사실 얘가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뒤에 이미 우측 중미인 앙귀사가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멘이 파비뉴를 압박하면서 뒤로 볼을 돌리게 만들었을 때 로사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반다이크한테 붙어서 얘가 볼을 몰고 전진할 공간을 미리 차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물러나서 치미카스를 잡으러 가야 됐어요. 나폴리의 수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반다이크에게 미리 붙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코나테가 다시 반다이크한테 볼을 넘기고 그 반다이크가 완벽하게 볼을 소유한 채 전진을 할 때까지 로사노가 그냥 티아고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앙귀사가 반다이크를 잡으러 나가게 됐어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맡은 역할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이건 로사노가 잡으러 가는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앙귀사가 튀어나가게 됐다. 그러나 이미 완벽하게 볼을 소유한 반다이크의 패스를 방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부터 측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치미카스에게 향하는 패스도 너무 쉽게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 다시 로렌초가 가서 막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아까처럼 누네스의 움직임 때문에 중앙으로 좁힐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막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코너킥을 내주게 됐고 이 코너킥에서 실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상 초반에 김민재의 활약이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너킥을 수비하는 상황에서 김민재의 모습 때문이에요. 두 골이 다 코너킥에서 나왔는데 센터백인 이상 김민재의 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리버풀 선수들의 신장과 세트피스 전략을 봤을 때 나폴리가 상대하기에 현실적으로 약간 버겁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 헤더도 누네스로부터 나왔는데 누네스 마크맨은 7번인 엘마스였어요. 그리고 엘마스는 누네스의 피지컬을 상대하기엔 조금 버거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누네스가 밀어붙이면서 완벽히 제압을 했어요. 김민재가 더 적절하게 위치를 잡고 공중볼 경합에 도움을 줬다면 어땠을까 싶은 지적은 이해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일부에서 나오듯이 아예 김민재가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긴 아주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너킥에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폴리 기준 오른쪽 측면 리버풀이 노리고 있던 여기를 너무 쉽게 내줬다. 그래서 거의 연속해서 치미카스가 크로스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것이 전체 수비적으로 봤을 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번 경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일단 조 1위 자리란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 나폴리가 크게 잃을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오른쪽이 뚫리기 시작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교체 때문이었다는 점과 그것이 주전 멤버들의 체력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점은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